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물들이 지구상에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물 다양성은요, 일단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단순한 생태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다양한 복잡한 생태계가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을 메뚜기가 먹죠. 그럼 뒤지는 이제 쥐예요. 쥐의 한 종류인데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지가 메뚜기를 먹고 수리부엉이가 또 뒤지를 먹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생태계를 하나 좀 떠올려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요, 요거는 별로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뒤지가 멸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인간들이 뭐 잡아서 멸종을 시켰다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뒤지가 멸종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여기만 생각해야 돼요. 수리부엉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수리부엉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지가 멸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살판이 났겠죠. 살판이 났으니까 얘네들은요, 풀 또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번식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메뚜기가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풀들을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으면은 초원이 황폐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메뚜기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은 메뚜기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풀도 초원도 다 황폐해져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생태계에서는 생물들이 멸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흔히 생물 다양성이 좀 낮은 단순한 생태계. 그래서 뭔가 하나 잘못되면은 싹 다 무너져 내려버릴 수도 있다. 요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갖고 먹이사슬이 복잡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지가 메뚜기를 먹고, 생쥐가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수리부엉이가 뒤지를 먹고, 또 생쥐도 먹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풀을 갖다가 뭐 참새가 또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가 새우를 먹기도 하고, 도요새가 새우를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물고기를 뭐 또 오리가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백로도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메뚜기, 오리가 또 이제 뭐 메뚜기를 또 먹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부엉이가 또 오리를 먹고, 참새도 먹고, 도요새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얽히설키 먹이사슬이 이제 복잡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지가 멸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뒤지라는 게 이제 멸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뒤지가 멸종하니까 수리부엉이가 이제 먹거리가 하나가 줄죠. 그렇다고 수리부엉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뒤지가 죽었다고. 왜? 수리부엉이는 생쥐도 먹고, 뭐 오리도 먹고, 참새도 먹고, 도요새도 먹고,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는 자기의 포식자가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생쥐라든지 오리가 메뚜기를 먹으니까 메뚜기의 개체수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원이 황폐화되지도 않아요. 맞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 죽어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생물이 다양한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흔히 생물 다양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는 뭐 먹이사슬이 단순하다. 먹이사슬이 복잡하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먹이사슬이 이제 그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먹이 그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단순하게 이제 얘네들은 먹이사슬이 먹이사슬이 복잡하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딱 봐도 이게 더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생물들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하죠. 먹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식량을 제공을 해요.
벼라든지요, 아니면은 보리라든지요, 아니면은 밀가루 만들 때 쓰는 밀, 요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먹잖아요. 벼에서 나온 이제 쌀을 먹잖아요. 주식으로 해서, 그쵸? 없으면은 이거 우리 뭐 다른 거 먹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네들은요 우리한테 이제 의약품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의약품, 치료할 때 필요한 약품이에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뭘 추출해내냐면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해요. 아스피린은 뭐냐면은 해열제예요. 해열제. 진통 해열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열을 내리게 해주는 거죠. 열을 내리는 거. 열이 너무 높으면은 이거 먹으면은 열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우리가 버드나무로부터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으로부터는 우리가 주먹도 이제 나무 같은 건데 식물의 한 종류예요. 주먹에서부터는 우리가 항암제를 또 추출합니다.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 있죠. 암세포를 죽이는 약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먹에서부터 우리가 항암제도 우리가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중에서도 푸른 곰팡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또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생제예요. 항생제라는 게 또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몸이 아플 때 병균이 좀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병균 있죠. 그 병균들을 죽이는 약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아플 때 페니실린을 우리가 좀 투약을 하면은 좀 먹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병균들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섬유 자원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는 우리가 면섬유를 얻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누에고치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단을 또 뽑아냅니다. 비단을 뽑아내갖고 또 이걸로도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섬유 자원을 제공해서 우리의 의복 자원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관광자원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양림이라든지 뭐 강이라든지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물고기도 있으면 우리가 뭐 낚시도 하러 가고, 숲에 가가지고 우리가 힐링한다고 이제 산책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도 좀 풀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관광 자원들을 우리한테 이제 또 제공을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생물 자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의약품 쪽 있죠. 의약품 쪽에서 요것만 조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약품들에 대해서 좀 어렵죠,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만 조금 이제 암기를 해주는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생물들이요,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좀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우리가 살기 좋게끔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숲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은요, 울창한 이제 숲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숲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갖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광합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먹거리도 만들지만 일단은 기체 측면에서만 보면은 대기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연에서 뿜는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지구 온난화의 그 주범 이산화탄소, 그것들을 이제 울창한 숲이 많이 흡수를 해주고 다시 이제 산소로 바꿔서 내보내요. 그럼 이 산소를 갖다가 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사용을 하죠. 우리도 산소 계속 지금 빨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산소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버섯이라든지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은요, 이제 동식물들이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죽은 거를 이제 사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사체들을 얘네들이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이제 다시 흙으로다가 이제 흡수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해된 것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토양이 비옥해져요.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이 비옥해진다라는 말은 이제 토양에 좀 영양분이 좀 많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식물들의 사체를 얘네들이 이제 분해하면은 토양이 이제 비옥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비옥해진 토양에서 이제 다른 생물들이 또 영양분을 축축 뽑아내서 더 잘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이라든지 미생물을 내가 여기다 썼는데 미생물을 여기다 써볼까요? 강이라든지 이제 땅 속에 살고 있는 이제 미생물 이런 것들은요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을 합니다. 오염물질들을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강이나 미생물들이 알아서 정화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정화를 해줍니다. 물론 너무 많이 이제 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적당한 조그만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아니면 이제 강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알아서 좀 정화를 해줘요. 정화는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들이 결국에는 지구 환경 보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이 다양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굉장히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더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더 좋은 거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물 자원 제공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쉬운데 여기 의약품 파트 있죠? 의약품 파트는 조금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 보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한다. 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